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를 보니까 이게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걸 보더니 구독자는 5천이 넘는데 조회수가 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제 아내가 나가서 놀자고 하는 거를 이제 간만에 영상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아내가 조회수 얘기를 해버리니까 와, 이건 할 말이 없어. 참, 여러분들 그냥 재미가 없어 보여도 의리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미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 챕터의 제목이 이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바로크하고 로코코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다소 감성적이었죠. 다소가 아니지 지나치게 감성적이었죠. 하지만 18세기 이후에 들어서는 이러한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나 내일 회사 안 가! 하고 그냥 밤새 술 퍼마시면서 놀다가 막상 새벽이 되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야 이거 김 과장한테 깨지겠는데 빨리 회사 갈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차려입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막 술 퍼마시는 게 바로 바로크하고 로코코라면은 이쪽에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회사 가려고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성의 시대가 태동하는 시기라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 있는 김 과장님한테 막 깨지고 이러는 게 바로 신고전주의가 되는 거고요. 깨지고 나면 어때요? 현타가 오잖아. 사표 내고 여행이나 갈까? 뭐 하면서 여기 쫙 보시면은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뭐 그런 꿈을 꾼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한 루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슬프죠. 17세기 후반과 18세기의 영국도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이제 바로크나 로코코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꼽히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었죠. 이전 시간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스튜어트 왕조 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는 달리 의회 세력이 영국은 세니까 국왕이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의 건축물을 추진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 그리고 의회 구성원들도 귀족보다는 이제 돈이 많고 땅이 많고 가방꾼도 기다란 청교도 신자가 많다 보니까 귀족적인 로코코가 유행하기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인생 한 번 사는 거 왕으로서 산다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루이 14세처럼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자 이쪽에 지금 보시는 거는 영국의 즉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이 되는 거고요. 찰스 1세 때 왕당파하고 의회파 간에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뭐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마구간으로 쓰였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구간으로 쓰였다가 찰스 2세 때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땅에 떨어진 왕실의 위엄을 다시 세우자고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건축가였던 여기 크리스토퍼 렌 자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시 만들게 했다 이거죠. 조선시대에도 대원군이 왕실의 위엄을 세우겠다고 당백전을 발행해서 경복궁을 중건했잖아요. 뭐 이거 비슷한 거죠. 자 이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크리스토퍼 렌 이 아저씨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참고하려고 자 프랑스에 있는 파리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베르니니를 만나게 되죠. 베르니니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설계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 영상 67번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르니니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요 프랑스 파리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렌이 베르니니에게 어느 정도 이제 어드바이스를 얻고 자 그리고 바로크하고 고전 양식의 건축물들을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일단 세인트폴 대성당 하면은 제일 먼저 여기 성 베드로 대성당하고 여기에 있는 산타 아그네스 성당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와가지고 사실 이 크리스토퍼 렌은 이탈리아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간 적이 없었으니까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실제로 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베드로 대성당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거죠. 일단은 여기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세인트폴 대성당을 비교해보면은 여기에 돔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돔이 있죠. 돔의 모습이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고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면의 모양 즉 이거 파사드라고 하죠. 파사드가 있고 그리고 이쪽을 봐도 이쪽 파사드도 역시 고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양을 하고 있죠. 이쪽에 페더먼트 이쪽에도 페더먼트가 있고 그리고 고전식의 열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정면하고 여기 있는 돔 요거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
모습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이 영상 몇 번인지 제가 체크를 잘 못하긴 했는데 제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했던 만테냐가 이거를 여기 보면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은 라틴 십자가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 팔다리가 비슷한 그리스형 십자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라틴 십자가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게 라틴식 십자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원래 이것도 처음에는 그리스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팔다리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려고 했었다 이겁니다. 자, 당연히 크리스토퍼 렌이 여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참고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산타 아그네스 성당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하도 뜨문뜨문해가지고 기억이 희미하실 것 같은데 제 영상 67번에 있는 겁니다. 산타 아그네스 성당. 이거 바로크 건축물이잖아요. 제가 바로크 양식 설명드렸을 때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보신다면 여기도 이렇게 돔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돔이 있고 자, 양옆에 이런 식으로 탑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양옆에 이런 식으로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드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전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전 냄새가 나는 자, 삼각형의 페더먼트와 그리고 여기 열주들이 고전식의 열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비슷하죠. 오히려 아까 봤던 성 베드로 성당보다 여기 산타 아그네스 성당하고 느낌이 더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산타 아그네스 성당 같은 이러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은 이런 식으로 자, 곡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인트폴 대성당은 그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직선 처리를 했었다 이겁니다. 여기는 영국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성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니까 굳이 감성의 시대에 젖어 있는 바로크 양식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 스타일에다가 고전 스타일이 적절하게 혼합이 된 뭐 그런 스타일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주 상당히 이것도 규모가 웅장하죠. 이렇게 바로크 건축물처럼 웅장한 것들은 이 영국에서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뭐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로크 스타일로 웅장하게 만드는 예는 아주 드물었다 이거죠. 자, 이쪽에 지금 보시는 건물은 런던에 있는 세인트 스티븐 월브룩 교회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런던 대화자 때 작살이 나가지고 크리스토퍼 렌경이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세인트 폴에 비해서 웅장함은 좀 덜해 보이죠. 지금 보시는 건 월브룩 교회 내부에 있는 제단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좀 이쪽에 제단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탈리아 바로크 교회에 비해서 좀 많이 수수해 보입니다. 자, 이쪽을 보신다면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산타 아그네스 성당의 내부 제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단인데 여기 있는 제단하고 자, 월브룩 교회에 있는 제단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좀 차이가 확연하죠. 이 아그네스 성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형적인 바로크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감성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도 되어 있고 보다 더 화려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월브룩 교회 같은 경우는 산타 아그네스 성당에 비해서 화려함이라는 거품이 많이 제거된 느낌이죠. 이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에선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왕이나 교회의 위험을 위해서만 건축물을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에서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농업기술, 즉 경작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윤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윤작이 뭐예요? 돌려가면서 작물을 농사지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윤작을 하게 되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여기 있는 말 같은 가축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전 시대에도 농업의 비중은 컸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농업혁명, 특히 여기 밀이 있죠? 밀의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서 농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건물 기억나십니까? 제 영상 54번에도 나오는데 팔라디오가 만든 로톤다 별장이죠. 여기 팔라디오가 만든 로톤다 별장입니다. 자,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권을 잃고 귀족들이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농가로 적합한 집을 구하게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한 스타일의 집이 귀족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골 농가로 쓸 건데 굳이 화려한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집이 아예 그냥 팔라디오 스타일, 팔라디오 양식으로 불리게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스타일의 집이 18세기 영국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혁명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베네치아 귀족들처럼 지방에서 땅 관리에 집중하는 귀족과 그리고 지주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거기에 걸맞는 주거 형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라디오 스타일이 딱 안성맞춤으로 보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취직하우스, 취직저택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취직이라는 것은 런던 서쪽 구석에 있는 지명입니다. 벌링턴 백작이라고도 불리는 귀족이자 건축가인 여기 나와 있는 리처드 보일이라는
사람이 설계했는데요. 이 아저씨가 18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일종의 문화체험 여행인 그랜드 투어를 가게 됩니다. 이 그랜드 투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68번에서도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그랜드 투어를 갔다가 팔라디오 양식에 딱 꽂혀가지고 팔라디오 양식을 적용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저택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임종도 여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로톤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취직하우스, 취직저택이 되겠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한눈에 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에 딱 보니까 돔이 있고, 여기도 돔이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고전 냄새가 나는 파사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전의 냄새가 나는 파사드가 있습니다. 아주 유사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이 로톤다, 즉 팔라디오 양식을 참고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팔라디오 스타일 자체가 고전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이 취직저택, 취직하우스 같은 경우도 비율적이고 대칭적이고 뭔가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장식이 없이 심플하죠. 바로크라는 것은 감성에 호소하는 스타일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팔라디오는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챕터 제목 자체가 이성의 시대잖아요. 영국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바로크가 여기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영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되는 건데, 여기가 영국의 윌트셔주라는 곳이 되는 거고요. 이 윌트셔주의 이 남서쪽 방향을 보시면은 스타워 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요게 아마 스타워 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스타워 강이 요쯤에서 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원 지역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정원하고 고전 스타일의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스타워 헤드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스타워 헤드가 있는 거고요. 이 당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정원에다가 자연스러운 자연을 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봤었던 베르사유처럼, 자 여기 베르사유 있죠? 이 베르사유처럼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혹은 너무나 잘 다듬어져가지고 인공미가 풀풀 나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의 정원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스타일의 영국 정원은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클로드 로랭에 대해서는 제 영상 60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따라서 저 참고 영상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클로드 로랭의 그림은 양식적이긴 하지만 뭔가 이상향을 묘사하는 듯한 자연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은 뭔가 깨끗이 다듬어진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스타워 헤드의 정원 같은 이런 것들이, 즉 18세기의 이 영국의 이 정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죠. 자, 이 건물을 보면은 곰브리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팔라디오 스타일과 비슷한 건물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뭐 얼추 보면 팔라디오하고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판테온을 본따서 만든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여기 뭐 돔이 있는 거하고 여기도 돔이 있고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있는 판테온을 보고 본따서 만든 거니까요. 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역시나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마음만큼은 곰브리치를 좀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됩니다. 참 미치겠네. 자,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